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계속되는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 사흘 내내 돌아온 이 외국인들의 힘, 그동안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개인들의 힘으로 올려진 이번 증시, 외국인들이 혹시 알아도 뭐 우린 괜찮고 오면 더 반갑고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니 외국인들의 컴백이 더 반가울 따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226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오름세를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나흘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800 안착 이어지네요. 자,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8200번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두 분의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은 부분들, 질문하고 싶은 거 마음껏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오늘도 연구하고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도 저희가 선별해서 오늘 베스트 관전평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자, 외국인보다 더 반가운 여의도 클래스의 전문가입니다. 민 박사님, 우리 백진수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을 또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마감 시황을 오늘 보니 또 오늘의 양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셨을지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간단하게 보면 시장 좋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뭐 시장 설명 좀 길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얘기하면 길어져서 우리 백 대표 얘기를 듣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강하다. 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가 나오면은 반영이 되거든요. 시장이 조금 이제 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장은 오전에 밀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이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걱정은 할 단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주말에 나온 뉴스플로우를 좀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 와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뭐 미중 관계에 있어서 뭐 딱히 뭐 또 우려감이 더 증폭이 된다거나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일단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민 박사님 아까 하려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좋다는 거 조금 우리 백 대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제 1조 3천억을 외국인이 샀는데 그럼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1조 3천억 외국인이 사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불투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안전판을 할 수 있는, 제가 금요일 방송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바로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사줘서 시장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이 내릴 것 같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했는데요. 수급이. 외국이 1조 3천억을 살 때 금요일 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외국인은 분명히 한국을 ATM기로 아는데 어떤 주식을 살까? 삼성전자요. 오늘도 삼성전자를 1,200억인가를 또 사들였습니다. 얘기는 한국의 지수를 밀어버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땐 참 시장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건 실적 대비, 경기 대비의 주가가 아닌 신종 코로나, 그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신종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면 끝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시장은 무뎌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국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미국이 됐건 뭐 대한민국이 됐건 유동성으로 밀어올리는 장세인데, 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첨언을 하면, 제가 지금 MTN의 방송이 나온 데가 한 달이 됐지만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코스피는 안전한데 코스닥은 불안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말하기가 무서운 건 전문가는 내일 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1년, 10년 뒤를 봐야 되는데 전 1년 뒤 볼 능력도 안 되고 10년 뒤 볼 능력도 안 돼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한 달 후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코스닥이 안 내리니까 이 사람 얘기가 틀린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코스피는 안정적이고 갈 수 있는데 코스닥은 안 된다. 9월 17일 기준으로 공매도를 풀어버리면 시장은 죽는데 특히나 오늘 시장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IT와 BT예요. 왜 삼성전자가 SDA 갈 때 못 갔으니까 삼성전자 갈 수 있죠. 근데 왜 SDA 삼성전자 얘기하는데 BT는 IT와 BT가 같이 간다는 건 지수는 3,000을 넘는다는 거예요. 시장을 유동성을 견인했던 건 코로나의 공포감, 셀트리온. 쉽게 해서 코로나 치료제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이오가 몇 년 전 훈풍을 몇 년 전처럼 큰 시세를 줬어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팔아야 됩니다. 자, 코스피 종목을 왜 팔아야 되느냐? 이거 팔아도 코스닥은 괜찮잖아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 아빠가 망하면 자식도 망합니다. 얘기는 바이오의 대장 BT들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볼 때 더 갈 수도 있겠죠. 항상 저는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 틀리길 바랍니다. 왜냐? 주식은 오르면 모두가 좋은 거지 나쁜 건 없으니까. 근데 염려 섞인 얘기지만 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점을 치고 밀린다. 근데 조정은 꾸준히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낙폭을 더 보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안 밀렸을까? 하늘이 도왔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요. 그러면서 개별적인 바이오 종목들, 진단키트부터 백신까지 그래서 신이라고 신풍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4천억짜리가 8조를 가는 시장을 만들어놨어요. 이 종목들이 막 하종을 2번씩 때립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정점을 찍었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백신 정말 개발하지 않는 이상 재료로는 개별적이지 신고가를 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흐름이 판도가 바뀌었다. 코로나 이후에 코스닥이 강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 투기적 장세라면 이 유동성은 정상적으로 풀렸고 이 정상적인 돈은 흐름은 코스피로 이동을 할 거고 코스피는 누구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장악을 해서 얘네들이 지수 노름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는 안정적이다. 코스닥은 불안하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는 항상 틀리길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금 감안을 하신다면 우리 동학개미들이 맨날 실패한 투자자가 아니라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 박사님이 이 대형주를 많이 들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민 박사님이 보통은 우리가 대형주를 사면 보통은 뭐 한 10% 올라가는 걸 기대하진 않잖아요. 한 1, 2% 올라가길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는데 희한하게 민 박사님이 대형주 딱 매수를 하면 그 다음날 10%씩 올라가 버려요. 대형주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개별주처럼 우리가 대형주가 10% 올라가면 상한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종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최근에 뭐 민 박사님 종목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 보셨겠지만 그 전에 이제 삼성 SDI로 더블을 드신 분이에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여의도 클래스 출연하기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미 더블을 내고 그 여의도 클래스에 출연을 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민 박사님이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이렇게 거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이 많아서 오히려 정이 많아서 거친 표현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욕하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주가 될 줄을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 봐요. 민 박사님을 보고 민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민도사님 맞아요. 괜찮나요? 도사입니다. 도사. 네. 제가 또 제 자랑 한번 하자면 한 번만 할게요. 제가 대충 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무책임한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오늘 사나 내일 사나 가격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니까 대충 사라고 하신 말씀을 드린 거고 제 목표가 6만 원을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오늘 6만 원을 등락을 보이면서 6만 원을 못 갔어요. 희한하죠?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6만 원 돌파 여부에 따라 외국인이 매수하냐 아니냐에 따라 저는 시장이 간다 안 간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시장은 간다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으로 맞았죠? 전략적으로 맞았죠? 그럼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목표가가 얼마일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막 간다 막 10만 원, 10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AS 할 때 얘기를 해드리고요. 우리 백진수 대표가 저희 회사의 얼굴입니다. 뭐 제가 대표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백진수 대표를 모셔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잘났습니다. 일단 기억력이 좋고요. 얼굴이 작고요. 차도 저는 세단 타는데 스포츠카 타고요. 그다음에 와이프도 무지하게 이쁘고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요. 능력자시네요. 뭐 이런 자랑을 쭉 해드렸는데 특히나 잘하는 게 저는 대형주라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스몰갭 종목으로 보시면 알 겁니다. 뭐 효성중공업부터 파이어링크 네. 종목을 난데없이 그 시대에 풍미하는 테마나 스몰갭 종목을 이렇게 딱 해서 오는데 저 항상 배우는 게 많고요. 백 대표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대형주 외에는 야 뭐가 좋겠어? 라고 그러면 이제 꼬박꼬박 말대꾸 같이 하는데 잘 맞춥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우리 백진수 대표가 더 월등하다. 그리고 박재현 대표 봐주셔야 된다. 또 누구 있죠? 이석우 대표님. 아, 이석우 대표님은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구력이 있어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클래스 MTN 복 받은 겁니다. 이 4명 이 맞아요. 정도면 방송국 옮겨다 놓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님들끼리의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서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그거를 느끼실 것 네. 같은데 얘기하셨지만 파이오링크 그리고 넥슨GT 지금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감사합니다. 수익 저희 누렸어요. 또 이제 이걸로 아버님 그랜저 사드릴 거예요. 네. 현대차, 삼성전자 찐입니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들 네. 저희 라운드 3까지 해주셔야 될 이유네요. 자, 이것이 클래스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저녁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금 상황에서 여의도 클래스를 만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 지금 저희와 같이 즐겁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01333681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무료입니다. 응원의 메시지와 관전평, 오늘도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방송 이후에 9시에 민 박사님이 무료 공개 방송을 기다리고 있네요. 많은 분들께서 아주 쭉 하이라이트로 쭉 스트라이트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시황 클래스, 매크로 클래스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왕이라는 중국 외교부장, 또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향해 맹비난을 했다라고 해요. 무지막지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여전히 난리인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자, 우리 백 대표 먼저 얘기하죠. 제가 먼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제가 볼 땐 중국이 좀 불쌍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몰아치니까 중국을 갖다가. 편을 들어주는 데도 없고. 예, 중국은 약간 눈치를 보면서 좀 조용히 있으려 그래도 그냥 알아서 막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막 밟아버리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떨어지고 이제 바이든이 되면 좀 중국이 괜찮아질라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이든은 더 심하게 밟아버리거든요. 막. 예?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맨날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저 트럼프 저렇게 하니까 좀 중국이 기고만장한 거 아니냐. 트럼프는 말로만 한다. 나는 아예 진짜로 행동으로 밟아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중국이 요즘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 편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따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너네 왕따야라고 얘기를 안 해줘도 아, 난 왕따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게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인들이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미국 국민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보니까 66%가 중국 정말 싫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좋아요라고 얘기한 거랑 비교하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누가 중국 편을 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국민들의 뜻을 확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마지막 역전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한테 지금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역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중국을 어떻게든 밟아놔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은 누가 돼도 중국은 문제인 게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국이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너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를 좀 형성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도 지금 트럼프를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그런 거 어떤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연합을 좀 구성하자. 미국이 이제 너무 전 세계를 향해서 너무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너무 때리기, 관세로 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최근에 영국에서도 화웨이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를 배제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사실 트럼프는 싫지만 중국은 더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당히 진퇴양난이다. 그리고 뭔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고 위기의식이 상당히 강하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비난을 했다라는 것도 비난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세게 미국이 하는 것처럼 밟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번에 국무장관 기사를 보니까 비난은 엄청나게 하다가 맨 마지막엔 그래도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또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바이든이라도 어떻게 잡으면 좋은데 바이든도 쉽사리 본인들이 손에 넣기 힘든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역 분쟁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무역은 어디 가고 서로 더 다른 양상으로 으르렁대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이제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다 돈 때문입니다. 이게 돈이 이게 무서운 게 일단 왕이 부장이 미국을 향해서 이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콧방귀도 안 끼는 거고요. 영국 니들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콧방귀도 안 낍니다. 얘기는 지금 그 트럼프의 시작 후에 중국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을 수 있는 게 코로나의 시작 발원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중국 때문이야라고 생각한다면 트럼프도 재선이 있고 영국도 그렇고 일단 마녀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하나 좁혀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공분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중국 때리기의 시작은 돈 때문인데 그런 인과관계도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재선이라는 걸 트럼프가 갖고 있는데 지금 중국을 때릴 때마다 지지율이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외래 올라가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싫은 소리하고 괴롭히면 내 지지도는 올라가는 거고 걔네들이 나한테 굴복하는 순간 나는 재선까지 간다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말의 시작이 정치인들이 중국을 향한 전략이 틀려진 것 같아요. 유화 정책이 아닌 일단 큰 소리 쳐놓고 얼르고 뺨치고 내놔 이런 식이 돼버려가지고 중국도 참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적당히 들어야 되는데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을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화웨이 같은 경우 5G 핸드폰 판매량만 봐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수입 국가긴 하지만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가 6.25 때 겪어보는 인해 전술 마냥 인건비 싸죠, 싸게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못 버티는데 오로지 기술력을 갖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던 선진국들은 중국이 따라오는 게 못마땅한 거고 얘네들이 또 정상적으로 기술을 빼가면 모르는데 그냥 산업 스파이 마냥 싹싹 빼가니까 그리고 더 좋게 만들어 버리면 화나겠죠.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대변자 미국의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기분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처음에 중국을 때리기가 트럼프의 시작은 그거거든요. 농수산물 2천억 불 니네 돈 내기로 했는데 왜 7,500불만 해? 자, 선거철 왔으면 나머지 1,250억 불은 니네들이 사줘야 돼. 지금 이 압박인데 뭐 홍콩도 때렸다 이것저것 때리는데 얘네들이 꿈쩍도 안 하니까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동네 북이 돼가지고 중국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맞다 보니까 처음엔 맞아줄 만한데 너무하잖아. 적당히 때리지. 그래서 누군가는 손을 들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11월이면 7월 이후에 이제 4개월 남았잖아요. 자, 이제 중국에서도 야, 이제 더 이상 못 맞겠다. 차라리 주고 말지.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저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백 대표 할 얘기 있나요? 뭐 추가적으로요? 예. 추가적으로. 아니, 저는 그냥 쉽게 풀어준 거고 네. 백 대표가 뭐 더 쉽게 하든지 아니면 어렵게 하든지 한번 얘기해. 그러면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결국에는 이제 그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트럼프가 실제로 심하게 밟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중국을 때리는 것까지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데 중국을 좀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미중 무역 분쟁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면은 그러면 주가는 빠질 거잖아요. 미국 주가는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 동학개미처럼 로빈후드라고 네. 예, 개인 투자들 엄청나게 많이 지금 증시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또 본인의 어떤 경제 그 지지율은 50%가 되니까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지수를 계속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야. 트럼프는 그래야지 자기가 어떻게 역전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지수가 빠져버리면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난 그 국민들은 트럼프 지지를 걷어버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일단 11월까지는 그러니까 대선을 하기까지는 어떻게든 중국을 밟는 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이 제가 문제가 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선이 끝나게 되면 좀 지수가 망가져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중국을 실제로 액션을 옮기지 않을까. 그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냥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좀 해결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2018년을 다시 재탕하지 않을까. 2021년도에. 예. 그래서 내년 초에는 다시 한번 좀 미중 무역 분쟁의 시장에 확 부각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7월 말이잖아요. 7월 달에 내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는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백 대표, 네. 우리 맨날 해외 증시 하는데 솔직히 할 얘기 없죠. 할 얘기 없는 게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싸우고 있는데 뭘 할 거야? 그리고 심판 볼 것도 제일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은 사실 시황이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 네. 뭘 살 것이냐가 중요한 네. 시장이라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시황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뭐 뭔가 이제 시장이 뭐 예. 의미 있게 꺾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시황만 해야지. 예. 왜냐면 들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니까. 근데 저희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여의도 예, 클래스에서 맞아요. 예. 근데 신호 이제 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종목을 사고 무슨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지금 미중의 갈등이 있고 으르렁거리고 오늘은 또 이런 역할이 있었다라는 걸 짚고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뭐 한마디씩 들어보고 그럼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의 썰전 정리해보죠. 민 박사님. 아 미국 문제요? 네. 오늘 주제. 뭐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돼? 그만 좀 싸워라. 하고 싶은데. 그만 좀 예, 싸워라. 그만 좀 싸워라. 그만해라.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백진수 전문가님. 네. 당장 눈앞의 시장에 일단 집중하자.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일어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걱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이 미국 대선까지 어느 정도로 득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해서 돌아갈지 시황에 대한 움직임 그래도 변함없이 상승 기조로 움직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시황 정리하면서 라운드 2로 넘어갈게요. 여의도 클래스는 찐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도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나 또 두 분의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 관전평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저희가 또 보답으로 드려야 되겠죠.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2, 이제 트렌드 클래스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출사표 던진 한국판 뉴딜. 자, 당장 다음 주에 AR, VR 청사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네. 다음 주에 뭐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그럼 첫 규제 역시 사례가 될까요? 임 박사님? 이 부분은 스몰갭 비슷하니까 우리 백 대표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얘기하기 전에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해도 돼요? 뭐 이제 우리 그 유튜브 창에도 지금 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소문 듣기로는 우리 민 박사님 악플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악플은 하나도 하나도 없고 없어요? 칭찬만 계속 올라오고 있네. 아니요, 오늘 네. 이상한 것 같아. 날구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악플 보고 싶어서 이거 보고 있는 건데 오늘 처음으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확실히 전문가는 다른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로 이야기하는 거다. 아까 저 앞에 딱 나올 때 보잖아요. 올라가지 못할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라. 이제 민 박사님의 그 한마디인데, 그러니까 이제 종목으로 보여주면 결국엔 악플도 사라지는구나. 뭐 그걸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백 대표. 나도 저도 한마디 해야겠는데. 백 대표는 경제 방송에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경제 방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재미없이 얘기를 하셨네요. 예. 네. 민 박사님만 같이 나오면 이제 저도 같이 막 예능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막 말 네. 나오죠. 네. 막. 네. 다른 분들이랑 방송할 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도. 누구랑 출연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상의 콤비입니다. 뭐 이제 해야 될 이야기 좀 시작하면요. 문 대통령님이 이제 8월 3일이죠. 8월 3일 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없애라.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 규제에 맞게끔 산업을 이끌어라가 아니라 일단 다 푼 다음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나중에 이제 규제를 가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의 이제 규제를 가하라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이 많이 뒤쳐졌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된 게 2014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허전, 먼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을 해야지 누가 이 특허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AR, VR도 있지만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3D 프린팅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50% 이상을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미국은 그런 거를 투자를 워낙에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IT 최고 강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아시아 중에서는 누가 1등이 돼야 되느냐? 사실은 대한민국이 1등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이전에 IT 기술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따라갈 수 있는 아시아 국가는 없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대만도 그렇고 당연히.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권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 그다음 중국, 그리고 대만, 한국 순이거든요. 한국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시아에서 IT를 좀 만져봤다 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2014년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창조 경제니 뭐니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스타트업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직접 그걸 만들어서 돈을 벌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키우고 그 기술력 가지고 특허도 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육성이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정부한테 빌린 돈을 갚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금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기. 그래서 한 단계 우리가 템포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단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일단 지원금을 빵빵하게 줘야 된다. 스타트업 기업들에. 당장에 돈 못 벌어도 좋아. 기술력 한번 키워봐. 이걸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규제가 걸리면 안 돼요. 일단은 산업을 처음 만들 때 초창기에서는요. 물론 당연히 이 산업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산업이 키운 다음에 규제를 하면 돼요. 돈을 막 벌기 시작할 때. 근데 지금은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글로벌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수출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조업 수출이 계속 꺾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수출을 키워야 되는 분야가 바이오하고 아까 이제 BT 얘기해 주셨는데, BT 부분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 이거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계속 뉴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저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분명히 뉴스는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은 걸 정부도 알고 기업들도 다 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금들이 그러니까 R&D 투자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분명히 수혜주들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뭐 2배 이상은 그 우습게 나잖아요. 2배 이상 수익 나신 분들이 우습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이 BTS 수익 나는 것처럼 그 코로나 관련주에서 수익 나는 것처럼 수익 나는 장세가 올 것이다. 분명히.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오네요. 청사진이 이제 네. 한국판 뉴딜 그 굵직한 거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좁혀져 가는데 어떤 것도 주목해야 되나요? 어떤 거 주목해야 되냐고요? 아, 지금요? 예.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순서대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4차 산업혁명도 이제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그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게 문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오고 있거든요. 이야기들 계속.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나와서 이야기했던 데이터 댐이라는 거. 그러니까 빅데이터. 그래서 뭐 청년 실업 뭐 18,000명인가 고용해가지고 실업률도 낮추고 청년 고용도 하고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키우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관련주로 제가 추천한 종목이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이었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종목으로. 그리고 지금 8월 3일 날 규제 풀겠다고 하는 거는 VR, AR 쪽이거든요. 예. 그쪽이고 그다음에 나올 건 딱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나올 건 아마 인공지능 쪽일 겁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런 순서대로 아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해가지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제 규제를 아마 많이 풀어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규제가 많은 게요. 사실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시내 달리는 거에 있어서는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빨리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트레이딩 관점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샀다가 급등 나면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들고 하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실수혜주들이 있어요. 근데 실수혜주들은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상한가 가거나 급등 나오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실수혜주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6개월, 1년씩 끌고 가면서 3, 4배씩 먹을 수 있을 거다. 2배는 아니다. 적어도 그 이상. 근데 이제 우리 민 박사님이 또 거기에 대형주를 가지고 나오면 그건 2배. 중소형주는 그보다 탄력이 더 있기 때문에 한 3, 4배. 하지만 버는 돈은 똑같을 겁니다. 왜? 대형주는 큰 돈이 들어가고 중소형주는 우리가 조금씩밖에 안 사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 방송 보시고 욕심 부려가지고 대형주에는 한 2, 3억 질러 놓을 거를 중소형주에 2, 3억 질러 넣어가지고 난 300% 벌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대형주는 큰 자금이 들어갈 수 있지만 중소형주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몇 개를 이렇게 놓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사업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엎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 회사의 제품을 받아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은 자기 마음대로 갑자기 다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삼성이 납품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전성이 보장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삼성이 다른 회사로 확 바꿔버리면 그 회사는 망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크가 중소형주한테는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VR, AR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초미의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방문 후에 두산가 치고 조정 나오고 오늘도 또 급등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풍력 관련해 가지고 강력하게 시세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딜 정책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하면 그러면 정부 초기에는 4차 산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4차 산업 이후에 맥락은 같은 건데 뉴딜 정책이라고 포장이 됐죠. 근데 정부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냐 하면 이제 코로나로 경기 침체도 예상이 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지금 노령화가 있고요. 그 산업적으로 구조 개편을 못하면 대한민국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4차 산업으로 이제 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는 이제 K바이오가 될 수 있겠죠. 십수년 전부터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세계적인 재난이 생기니까 한국 K바이오가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화 콘텐츠나 이건 우린 외국 영화만 봐야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정부 지원이 있으면 좋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규제를 풀어라.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한번 일 좀 해보세요라고 정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정부 지원을 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한민국이 좋은 거고 국민이 좋은 건데 우린 주식시장에서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고 기업들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풍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유는요. 조선 업종이 사실상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도크는 다 없애버리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저도 배우거든요. 조선 업종들은 그 풍력 관련해 가지고 기술 개발이나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력 창출이나 수익 창출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으뜸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가 으뜸인데 빅데이터 관련해서 인공지능까지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참 취약한 것 같아요. 근데 향후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네이버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꼭 봐야 되는 테마.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뉴딜 정책이.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분명히 포함이 되죠. 전기차가 훨씬 우세하다. 수소차는 또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VR, AR 같은 경우 저는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3D 프린터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하면 뭐 다 떼돈 벌고 공장에서 사람이 없어지고 그거 저 처음 나왔을 때 아 이거 장난감이나 만들겠네. 그러니까 다품종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게 3D 프린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더 뛰어나야 되고 굉장히 꼭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에서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 이런 거는 뭐 게임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차라리 저는 뭐 연예인이 노래 한 곡 절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향후에는 기술력이 엇비슷하니까 이런 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금방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겠다. 규제를 안 하겠다는 건 뭐 누구 하지 말고 어디서 하지 마는데 한번 일단 다 해봐.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제재를 해줄게. 그럼 정부가 이건 참 잘한 거고요. 그 뉴딜 정책에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향후에 불투명한 대한민국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뉴딜 정책은 옛날에 경제공황에서 나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때 4차 산업 뭐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 댐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돈을 쏟아붓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서 뉴딜 정책인데 그린 뉴딜이라고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는 공해가 없는 따지고 보면 4차 산업, 인터넷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류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되지만 제가 우선시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는 4차 산업 중에는 2차 전지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그리고 풍력은 좀 봐야 되는데 풍력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고 그 외에 인터넷 관련해서는 솔직히 옥석이 안 가려져서 진짜 배기 회사와 이제 사기꾼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난립하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꼭 선별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우세한 종목이 나온다면 그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일 좀 해보세요. 기업들이 얼마나 벌고 실적이 나오는지 주식시장에서 아주 좋은 종목, 아닌 종목들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빵빵하게 기술력 키워봐.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힘을 줍니다. 여기서 어디가 힘을 받을지 섹터로 살펴봤는데 그럼 종목으로 봐야 되겠네요. 좀 더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3로 돌아오게요. 네, 투자의 최전망 우리 여의도 클래스의 든든한 두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예능인데 시황이나 종목은
정말 진지, 정말 최고네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종목들 같이 AS 해볼 만한 종목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수익도 감사드린다. 또 어떤 종목을 또 점검을 해주세요라는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뭐 삼성전자의 뭐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마치 다른 전문가들은 그냥 삼성전자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너무나 의미가 이렇게 되게 큰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보고 갈게요. 근데 목표가를 한번 좀 찍었잖아요. 어떻게 네네. 해야 되나요?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서 76,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76,000원 정도 본다는 건 전고점 지수로 봤을 때 2,600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5% 올 때 지수가 38포인트 올랐거든요. 2,500에 맞춘다면 76,000원 정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지금 상태에서 뭐 6만 원을 찍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사서 올렸으니 그냥 단순하게 지들이 5만 5천 원 가격이 내려간다면 손해를 볼 텐데 분명히 올릴 텐데 어느 정도 올릴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7만 6천 원 정도에서 8만 원 사이 그래서 2,600을 넘고 안 넘고의 판단은 이제 그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뭐 혼자 사는 나라 같으면 저는 뭐 8만 원, 10만 원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의 재선이 많이 걸립니다. 공매도 풀리는 거는 걱정을 안 하는데 트럼프의 재선이 너무 걸려서 그때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시장 지수가 틀려지니까 지금 분위기라 그러면 7만 6천 원 그리고 그때 제가 삼성전자를 트럼프의 재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삼성전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민박사 치시면 거기에 삼성전자하고 한 30분 이상 현대차하고 집중 분석해 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6만 원에서 7만 6천 원 올리고 그 이제 미국 대선 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주겠다. 삼성전자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백진수 전문가님, 그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정말 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파이오링크 네, 또 네, 가지고 네. 있고 빅데이터 네. 관련해서 그리고 또 뭐니 해도 미코라는 종목 네. 빼놓을 수가 없죠. 미코가 지금 이제 종목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 아마 가장 수익률이 높아서 1등이에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미코 사실 이제 여의도 클래스 저희가 출연한 지 2주 됐나요?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벌써 이제 거의 더블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운이 좋았다. 그리고 기분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코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또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제 또 그게 또 엮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뉴스 중에 우주항공 산업에서 이제 고체 연료를 쓸 수 있게끔 이제 그 제한이 해제됐다, 규제가 해제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미코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수소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그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고체형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수혜가 돼버리는 거고 이 고체형 연료 전지를 미코 혼자서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미코 혼자서 지금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실수혜주로 부각을 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2만 원까지 딱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3,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립니다. 미코 한번 재점검 같이 해주세요. 네, 미코 저희 시작한 지 3주 만에 2배, 80% 가량의 수익 감사드립니다. 뭐 너무 감사드린다.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희가 운이 좋았죠. 여의도 클래스를 이렇게 딱 마침 들어와 주셔서 기분도 좋고 감사도 드리고 또 저희가 특히 방송할 맛이 납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볼게요. 오늘 섹터와 관련된 저희 라운드 2와 관련된 종목을 가져온 그런 백지수 전문가님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 종목이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우리가 트렌드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섹터 이야기할 때 그 섹터에 맞는 종목을 일단 가지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야 이제 연속성이 있고 시청자분들도 앞에서 이 어떤 섹터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뭐 그 외에 이제 뭐 좋게 보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롭게 찾아서 이제 온 종목이 플리토라는 종목인데, 예, 플리토라는 종목은 이제 AI,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 번역 있잖아요. 통역 번역. 예, 이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 즉, 25개국,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를 어느 정도는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통역이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애플이든
어디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걸 이제 그 자기네 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각 나라의 언어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언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고객사,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이 데이터를 파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텐센트,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대기업들이 지금 다 하나씩 얘네들 번역 데이터를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구글에서 보면 영문으로 된 기사를 갖다가 번역을 누르면 한국말로 나오잖아요. 그걸 읽으면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만 그냥 막 한국말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문장이 연결도 안 네.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영문 기사를 한국어로 했을 때 읽을만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기사를 쓴 것처럼.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필요한데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회사는 호주에 하나 그리고 플리토 2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AI나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플리토가 수주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팔 수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은 제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아리까리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 지금 당장에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뭘까요? 아직까지는 회사가 적자인 상태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로 들어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확실한데 돈을 버는 거는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건 내년부터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2만 원, 이탈가는 12,000원으로 보는데 2만 원까지 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테마가 불어가지고 한 번에 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건 조금 이제 내년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찬찬히 움직이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그거는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종목이군요. 이게 플리토라는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저희 너무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목표가 2만 원 인공지능 관련이었고요. 민 박사님은 오늘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자,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지수 바닥권에 잡아드렸고요. 저도 개별주 좀 해보겠습니다. 넥슨지치는 말씀드렸는데 급등 나와서 다행이고, 자, 예체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YG 플러스입니다. 저 또 넥슨지치는 게임인데 저는 오목하고 장기 두고요. BTS 봤고요. 블랙핑크 봤습니다. 근데 노래도 잘 모르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BTS나 블랙핑크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욕 안 먹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YG 플러스가 얼마 전에 이제 상한가 치고 두 상한가 치고 하루 조정 보이고 상한가 치고 지금 한 달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YG 플러스를 왜 봐야 되냐 하면 넥슨지트도 인기를 먹고 살지만 지금 그 엔터주들이 모양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지 분위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혜가 입을 텐데요. 특히나 요번에 인터넷 콘서트가 화랑예 BTS가 이제 성공을 한다면 이런 분위기로 이제 돈을 벌어들일 거고요. 그럼 블랙핑크는 대체 뭐지 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유튜브 사상 최단 시간으로 1억 뷰 달성한 게 이제 BTS라고 얘기해요. 근데 37시간이 걸렸고요. 블랙핑크는 32시간 더 짧았죠. 그리고 그 1억 뷰 넘는 그 영상을 갖고 있는 블랙핑크가 20편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은 그 28위 정도, 블랙핑크는 24위. 그래서 그 전에 급등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요. 지금 정도면 한번 또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3,1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만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4,470원입니다. 송대관을 좋아하는 민 박사님의 주식시장을 위해 BTS와 블랙핑크를 연구합니다. 오늘 YG 플러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너무나 기대돼요. 이제 바로 뒤에 9시에 어떤 내용들이세요? 방송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못한 얘기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치시고 민 박사님 사진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많이들 참여 바랍니다. 베스트 관전평은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민 박사님, 백지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